60평 가까이 되는 아파트에다가 진짜 그런 아파트는 생전 처음 봤거든요. 방 여러 개 있는 데는. 그리고 막 진짜 식탁 이렇게 좀 여럿이 앉아 먹는데 진짜 처음 봤어요. 그동안 이름에 대해서 여러 인터뷰가 있었고 우리들 역시도 뭐 이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다 나가는 건 아니니까 부분적으로 나가다 보니 뭐 틀리게 알고 계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이름이 저희가 없었을 때 저희 제작하시던 신철이 형이 잡지 인터뷰를 먼저 잡아버린 거예요. 예, 저희는 뭐 이름도 없는 그냥 그룹이었었고 준비가 아직 안 됐었는데 예, 그래서 잡지사의 이름이 삼총사로 나갔어요. 네, 잘못하면 달타냥 뭐 이런 식으로 될 뻔했죠. 저희가 이건 아니다. 너무 정말 식은땀이 났었어요. 아주 급하게 셋이 앉아서 머리 맞대고 이름을 빨리 져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러면 삼총사를 굳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장명 센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첫 번째는 좀 어감? 네, 어감을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런 DMC라고 미국에서 이렇게 뭐 랩하는 런 DMC 되게 좋아하는 그룹이었는데 그런 어감이 좋았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 어쩌다 DJ DOC가 나왔어요. 셋 다 DJ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DJ를 앞에 붙이고, 예. DOC인데 사실 저희 짜맞춘 거예요, 그냥. 뜻을 생각하고 DOC를 약자를 만든 게 아니라 예, 뭐 갑자기 그거 있잖아요. DOC 그 삼행시 접아 그랬을 때 드림. 오브, 그리고 칠드런. 칠드런. 사실 여기 칠드런도 있죠. 우리. 차일드. 차일드 하고 싶었어요, 되게. 칠드런 발음이 좀 이상하고 이렇게 약간 마음에 안 들어서 차일드라고 했었는데 옆에서 창렬인가 누가 이거는 혼자선 차일드인데 세 명인 이거 단수 복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차일드를 했어도 되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94년 10월에 데뷔했어요. 우리 연습생 기간이 없어요. DJ 하다가 철이 형이 오라고 했었는데 과연 서울에 아무도 없는데 신철이 형을 믿고 올라올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했었어요. 근데 올라오려면 저도 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서울 가서 생활이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간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다 대구에서 하광훈 형을 만났어요. 조관우 프로듀서도 하광훈 형을 만났죠. 그래서 조관우 형의 일집 앨범에 어쩌다가 하광훈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랩을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말로 제가 처음 해본 랩이 그거예요. 그래서 녹음하고 있는데 신철이 형을 만났죠. 녹음실에, 서울 녹음실에서. 그래서 너 왜 안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 올까요? 당장 올라오라고.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게 이제 철이 형이 사는 오피스텔이었는데 그래서 혼자 와서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올라와서 아까 창렬이가 말했던 그 나이트클럽에 DJ를 하면서 기다렸죠. 멤버가 찰 때까지. 곡도 없었고 뭐 안무 나온 것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멤버가 짜지면서 정말 철이 형이 진행력이 되게 빠르세요. 뭐 창렬이 오자마자 거의 노래가 그냥 뭐 한 달 사이에 다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네, 그래, 갑작스럽게 데뷔했어요. 그래서 안무 연습도 그렇게 길게 한 것 같진 않아요. 우리 뭐 일주일 했니? 한 2주는 넘게 했죠. 그랬나? 예. 근데 너무 열악해가지고 처음에 연습실 없었잖아. 우리. 3평 정도 됐나요? 3평? 5평 정도인데 예. 철이 형 옷 입고 옆에 침대 하나 있고 근데 여름에 에어컨이 안 됐어. 맞아요. 아니 근데 데뷔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일산 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일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죠. 그때부터 조금 이제 편하게 숙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데뷔가 잘 돼서 네. 철이 형이 돈을 좀 벌었어. 맞아요. 그래서 일산에다 이제 집을 각방 있는 집이 구석 만들어졌지. 아파트. 그렇지. 예. 제 느낌에서는 되게 성공한 사람들한테 섞여서 들어온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집부터 했잖아요. 제가 들어왔을 때는 숙소도 있었죠. 60평 가까이 되는 아파트에다가 진짜 그런 아파트는 생전 처음 봤거든요. 방 여러 개 있는 데는. 그리고 막 진짜 식탁 이렇게 좀 여럿이 앉아 먹는데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차도 밴. 서태지가 정말 신기했죠. 야,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위압감도 없지 않아 있고 되게 대단한 그룹에 내가 들어왔구나라는. 2집 때 DJ의 감성과 어떤 DJ 했을 때 배웠던 걸로 우리 음악의 앨범에 실렸던 거는 머피의 법칙이라든지 여름 이야기라든지 슈퍼맨의 비애라든지 20대부터 하늘이 형이 그 슈퍼맨의 비애 때는 내가 아니고 프로듀서를 20 약간, 때부터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형이 이제 음악적인 거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음악 만들 때도 그렇고 가사 작업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집 때는 조금 더 많이 이제 본인 직접 편곡도 하고. 근데 편곡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약간 리믹스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작곡엔 못 올라가고 편곡에도 못 올라갔지만 원곡은 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래들은 아니에요. 원곡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가서 그 작곡하는 형이라든지 갔을 때 비트하고 소스들을 제가 클럽에서 틀었을 때 그 소스로 다 바꾼 거예요. 드럼, 뭐 스네어, 킥, 베이스, 기타 이런 것들을 이 노래가 클럽에서 틀었을 때 댐핑이 좀 나오겠다라고 한 것들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게 저희 앨범에 실리게 돼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마 3집 때까지는 DJ 어떤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모든 음악과 관련된 거에서는 하늘이 형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거의 생각하고 하늘이 형이 네. 하죠. DOC 음악은 거의 99% 하늘이 형한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입금되면 항상 3분의 1씩 가져요, 똑같이. 뭐 그거는 근데 뭐 공연 얘기도 재미가 잠깐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연장에서 레퍼토리 짜는 거를 이제 가끔씩 하잖아요. 너무 똑같이 가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그때마다 그 레퍼토리를 계속 바꿔줘요. 그리고 공연을 하다가도 중간에 큐시대로 안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딱 보거든요. 근데 그게 DJ의 감인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늘이 형이 그렇게 해야지만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날의 그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레파토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가는 행사장도 연령층이 이 정도야? 그러면은 다른 곡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체크를 되게 잘해요. 이렇게 말해줘서 그런데 눈치를 엄청 잘 봐요. 관종의 눈치쟁이에요. 그렇죠. 관종의 눈치를 눈치밥 인생. 그게 얘기하다 사람들 반응 보고 아니면 바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공연 콘서트 할 때 처지면 만약에 이렇게 콘서트 1, 2번 이렇게 가다가 처지면 정말 우리 하이라이트 곡을 그 다음에 바로 꽂아요. 근데 저는 못 느끼거든요, 그런 걸. 어지간해서는. 근데 그 DJ 할 때 그게 맞아. 근데 형은 확실히 틀려요, 그런 게. 말씀하신 거에 의미 부여보다는 저는 5집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5집을 가장 좋아하고 그 DJ로서는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의미 부여는 해보질 않았어요. 내가 DJ니까 DJ로서 뭔가 앨범을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은 좀 뭐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5집에 그래도 런투유가 뭐 샘플링하는 것도 그렇고 뭐 드럼하고 킥 스네어도 그렇고 전체 구성 뭐 훅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약간 그때 당시에 한국 클럽 좀 거기에 맞는 세팅을 좀 했던 것 같고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내가 막 천재라서 잘 된 게 아니라 이게 잘 계속 풀리고 잘 맞아 떨어진 느낌? DJ의 어떤 그거 가지고 4집까지 우리가 잘 써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DJ들이 옛날에 물론 우리한테 도움도 엄청 많이 줬고 물론 그때 당시에 그랬지만 약간 쌈마의 감성도 좀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막 음악적으로 잘하고 멋있고 하기보다는 참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돌아보면 좀 약간 우리나라만의 DJ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DJ 감성 쪽보다는 우리 스스로 매너리즘인데 약간 쌈마의 느낌보단 조금 뮤지션처럼 활동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4집 때까지는 되게 정말 우리 DJ 감성이고 5집 때부터는 약간 그걸 벗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 그게 독도 있어요. 그 노래 때문에 그 다음 앨범이나 다른 노래들도 봤을 때 그렇게 떨어지는 노래가 있는 건 아닌데
다른 노래들이 자꾸 런투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런투웨가 돼버리니까 이번 앨범 약해, 이번 노래는 약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DJ가 DJ죠. 음악적으로. 물론 그때 시대에 그만큼밖에 그게 한계점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가 볼 수 있는 환경이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이만큼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시야도 되게 좁았을 거고 기계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어떤 클럽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갈 때잖아요. 나이트클럽이 생긴 지 오래 안 됐고 그러면서 진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음악적인 것보다는 분위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막 뿜뿜 이런 전체적인 그런 거고 지금은 물론 지방에서 잘생긴 DJ가 먹히겠지만 지금은 음악을 정말 잘 트는 DJ가 먹히는 음악이 시대죠. 좋아야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는 또 DJ들이 음악을 직접 만들거나 그걸 작업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가능해졌고 그 음악적인 이제 스펙트럼이 완전히 넓어졌으니까. 그리고 옛날 DJ가 약간 지방에 가면 연예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DJ 박스가 정말 정중앙에 사람들이 잘 보이고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받았잖아. 그쵸. 근데 점점 이제는 DJ 박스가 안 보이는 곳이라 할지언정 작은 곳으로 밀려나고 뭐 작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음악에 이제 노는 음악이 거지. 좋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약간 보여주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정말 잘 들려줘야 되는 시기.